네, 코로나19 유행과 함께 우리의 일상마저 크게 바꿔놓았던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년 1개월 만에 해제됐습니다. 조심스럽지만 일상 회복을 시작한 건데요. 정부는 코로나19를 독감처럼 일상체계 안에서 관리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았습니다. 자세한 내용 경제부 김민혜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거리 두기를 시작한 지 꽤 오래됐다 싶었는데 보니까 2년이 지났다라는 걸 느끼게 되고 또 리포트를 보면서 저도 놀랐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부터 해제가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2020년 1월에 코로나가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온 이후에 우리 일상과 때려야 뗄 수 없었던 그런 거리두기 체계가 2년 1개월 만에 해제가 됐습니다. 2020년에 그 2월 말에 거리두기라는 개념이 처음으로 언급되고 나서 그 시점을 따져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것인데요. 앵커께서는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가 몇 차례나 바뀌어 왔는지 혹시 기억을 하고 계신가요? 사실은 누구보다도 많이 정해드린 게 저희일 텐데 막상 물어보시니까 이렇게 딱 잘 생각은 안 나지만 제 생각엔 100번까지는 아닐 것 같고 50번 정도 아닐까요? 비슷합니다. 굉장히 많이 바뀌어서 저희 기자들도 이제 그 담당 부서에 요청을 해서 이제 받아봤었는데요. 2020년 5월에 거리두기 그 단계별 체제가 도입이 되고 나서 지금까지 48차례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픽을 하나 준비했는데 같이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리두기는 그동안 세 가지 큰 틀에서 이제 조정이 됐습니다. 사적 모임 몇 명까지 할 것인가, 그다음에 영업 시간은 몇 시까지 할 것인가, 행사와 집회 인원은 어떻게 제한할 것인가를 두고 이제 큰 틀에서 조정을 했었는데요. 이게 모두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시간이나 장소, 또 인원에 구애받지 않고 모임이나 행사가 가능해지는 것이고요. 또 오는 6월부터는 해외 입국자도 예방 접종을 했다면 격리 의무가 사라지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은 이제 거리두기 전면 해제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기대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마스크 착용을 그만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일 텐데 또 앞서 정부가 감소세에 따라서 실내 마스크 빼고는 좀 거리두기를 해제할 수 있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또 기대가 많았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제 야외에서는 좀 어렵게 됐네요. 네, 저희가 그래픽 먼저 좀 보시겠습니다. 최근 해외에서 실외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지 않은 나라들을 저희가 모아봤는데요. 질병관리청에서 제공을 해준 자료입니다. 가장 최근 뉴질랜드가 있고 그다음에 싱가포르, 프랑스 등의 나라가 있습니다. 이들 나라의 공통점은 우리처럼 정점을 찍었다가 최근에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인데요. 지금 우리나라는 2m 거리두기를 하면서 그 야외에서 마스크 쓰는 것을 권고를 하고 있잖아요. 보통 그 비말, 그 침방울이 이제 입에서 나오면 1에서 2m 정도 지나면 떨어진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를 토대로 이제 그 지침을 마련한 것인데 오미크론 자체에 대한 우려가 델타보다는 좀 나아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서 최근 검토를 해왔었습니다. 당초 정부에서는 야외 공연장 같이 이렇게 밀집한 곳을 제외하고는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는 방안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2주 뒤에 결론을 내기로 했죠. 또 방역 긴장감이 자칫 풀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지난 브리핑에서 언급을 했는데 사실 과학적인 뚜렷한 근거라고는 보기 어려운 점이어서 정부에서는 다음 주부터 이제 논의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어떤 점을 내세워서 이제 해제 여부를 발표할지 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또 이제 야외에서는 드디어 벗을 수 있는 건가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실 것 같기도 합니다. 또 하나 이제 저희가 짚어볼 게 25일부터 코로나가 제2급 감염병으로 바뀐다고 하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겁니까? 네, 그 방역 당국에서 발표한 포스트 오미크론, 그러니까 오미크론 이후에 이제 일상 전환을 하면서 의료 체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큰 계획을 세운 틀에서 나온 것인데요.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를 지금 1급 전염병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고시를 개정해서 25일에 2급으로 내리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관리 체계 자체가 좀 많이 달라집니다. 이것도 역시 그래픽을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 감염병 등급 조정에 따른 비교 그래픽인데요. 우선 격리가 사라집니다. 지금처럼 우리가 확진되더라도 이제 7일 격리를 하게 돼 있잖아요. 1급은 7일 격리하게 돼 있는데 2급이 되면 언제라도
격리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라도 대면 진료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또 입원부터 치료까지 전액 정부 지원도 사라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건강보험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보통 내는 본인 부담금이 생깁니다. 그렇다 보니까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좀 부담이 많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해외에서 들어오는 팍스로비드 같은 경우 62만 원 정도 가격이 되고요. 예. 라게브리오는 80만 원이 넘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 이 처방이 제대로 안 될 경우에는 치료에도 자칫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보니까 이 2급으로 내리더라도 치료제는 어디까지 좀 지원을 할 것인지 정부는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그런 상황입니다. 예. 결국 보면 이 오미크론 유행 시기에 우리가 대면제를 점차 확대를 하고 있는데 그런 취지 아래에서 2급으로 조정을 하는 것은 일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자연스러운 수순으로 보여집니다. 예. 거리두기도 해제되고 격리도 하지 않는 시스템으로 바뀐다면 이제 오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고위험군에 대한 보호가 약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일각에서 실제로 그런 우려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부도 그때 15일 날 발표하기를 고위험군, 그러니까 60세 이상이나 기저질 환자를 위한 관리는 계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거리두기를 해제해도 고위험군 보호 차원에서 요양시설 대면 면회 금지는 당분간 계속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예. 의료진이 상주하지 않는 요양시설에서 확진자가 나올 경우에 바로 의료진을 투입해서 치료할 수 있는 의료진 기동 전담반도 확대하겠다는 것이 한 예입니다. 예. 이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는 현재 고위험군 중심으로 PCR 검사가 우선 진행이 되는데 이 체제도 계속 갖춰 나가겠다는 것이고 필요할 경우에는 하루 안에 약 처방이나 입원까지 가능하도록 고위험군에 대한 패스트트랙 또 구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물론 이와 같은 시스템을 정비하거나 강화하겠다고 공언은 했지만 실제적으로 기능을 잘 하도록 관리하는 것이 방역 당국의 가장 큰 역할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25일부터 바뀌는 거니까 25일이 되면 그 순간 바로 이제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걸까요? 원칙적으로는 그래야 하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정부가 발표하기로 일정 기간 이 기간 전환을 위한 이행기를 두기로 했거든요. 그 이행기를 두는 이유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행기 동안에는 현재의 그 1급에 준하는 관리 체계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이를 받아들이기 위한 국민의 인식 변화도 필요하고 또 공간이나 동선 마련 같이 그 환자를 이제 진료하기 위한 그 의료진들의 준비할 시간도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이 과정에서 수가 조정 같이 그 진료 보상 체계도 조금 정리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방역 당국에서는 약 한 달 정도의 과도기를 두고 이런 안착시키겠다는 계획인데 이것은 예. 지금의 유행 상황이나 또 준비 상황에 따라서 사실 좀 더 길어질 수도 있어서 4주라고는 했지만 굉장히 유동적인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부의 움직임을 포함해서 당장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럼 엔데믹, 이른바 이제 코로나19 풍토병화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하곤 하는데 이것도 그럼 가능해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들도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지만 아직은 언급하기 이른 것 같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그래서 방역당국 역시 이에 대해서는 최근 신중 모드로 태도를 바꿨는데요. 지난 15일 브리핑에서도 이번 거리두기 해제라는 의미에 대해서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된 것은 어렵고 다만 감소세 등을 고려하면 일상 회복을 조심스럽게 시도할 수 있는 시점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풍토병화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전염병이라는 것을 우리가 가진 의료체계에 대해서 감당 가능한 것인가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데 네. 그렇다고 하기에는 지금 우리가 아직 코로나라는 것을 잘 모르고 또 완벽하게 대처하기에는 굉장히 변수들이 많다는 것이 이제 현실인데요. 당장 의료계에서도 걱정하는 것이 이 새로운 변이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전파력이 더 기본적으로 빨라질 수 있고 또 자칫 지금의 치료제나 백신이 전혀 말을 듣지 않는 새로운 변이가 생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호흡기 바이러스의 특성상 그 환절기나 동절기, 그러니까 우리가 실내 환경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실내 활동이 많아지는 시절에는 그 다시 유행을 할 수도 있고요. 네. 또 백신의 중증 사망 예방 효과는 일정 기간 지나면 떨어지기 때문에 그 유행은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 판단인데요. 네. 정부도 그래서 당장 거리두기는 해제하고 또 감염병 등급도 2등급으로 내리긴 하지만 그 다시 등급을 조정하거나 또 거리두기를 부활시킬 수도 있다면서 상황은 최대한 열어둔 상태입니다. 네, 그렇군요. 워낙 이제 확산세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이제 또 대처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국민들도 거기에 맞게 호흡을 좀 잘 맞춰가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지금까지 경제부 김민혜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